안녕하십니까. 산수양동 교육농장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건용입니다. 이번 강의는 유도분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도분만은 분만 지연으로 인한 난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난산으로 인한 모든 폐사, 폐혈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포유모돌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분만사 작업 시 작업자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분만사 분만 작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 유도분만제를 놓아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만 예정일 하루 전 아침에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만 예정일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제 농장의 경우에는 분만 예정일 전날에 아침 8시에 외음부에 0.4mm를 보비라는 제품으로 주사를 놔주고 있습니다. 분만 예정일을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농장에서 전산으로 관리하시는 농장에서는 월요일, 화요일 교배 시 월요일이 교배 첫날로 계산하게 됩니다. 컴퓨터 전산상으로는 분만 예정일이 수요일이 됩니다. 즉 월요일이 임신 1일째이고 수요일은 임신 115일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산상으로 분만을 월요일 날 잡으면 분만 예정요일은 수요일이 되게 됩니다. 목요일에 이유하면 대부분 월요일과 화요일에 교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날 교배하는 농장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만 예정일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예정일 전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아침에 주사를 놓게 됩니다. 이유한 날에 분만이 이루어집니다. 목요일 날 이유하게 되면 목요일 날 분만을 하고, 그래서 분만과 이유가 동시에 목요일 날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농장에서는 목요일 날 분만사 일이 많기 때문에 금요일 날 분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만사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은 분만이 업무 시간 중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도 분만을 하지 않게 되면은 분만이 목요일 날도 새끼 낳고 금요일 날도 낳고 토요일 날도 낳고 일요일 날도 이렇게 분만이 여러 날 지속되다 보면 분만사 직원이 피로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없애기 위해서 유도 분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분만 예정 달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분만 예정 달력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교배하면 수요일 날이 분만 예정인 달력이 있고요. 월요일 날 교배를 했는데 목요일 날 분만이 예정인 달력이 있습니다. 대부분 달력은 월요일 날 교배하면 예정일이 수요일인 달력이 약 90%가 있고요. 약 10% 정도는 월요일 날 교배하면 목요일 날 분만한다는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장에 맞게 우리 농장은 분만을 목요일 날 낳게 하겠다, 금요일 날 낳게 하겠다에 따라서 분만 예정 달력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농장에서는 유도 분만제를 놨더니 사산이 많이 발생하더라, 아니면 체미돈이 많이 발생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유도 분만제 때문에 사상과 체미돈이 많이 발생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접종자가 잘못된 접종으로 인해서 조산을 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일하는 직원들이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 접종자의 실수로 인해서 유도 분만제에 대한 불만이 많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체미돈은 유도 분만의 부작용 때문일까요? 요즘의 논문 경향은 난포의 크기가 생시 체중을 좌우한다는 첫 번째 인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잘 큰 성숙된 난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큰 성숙된 난포는 전 산차에서의 포유기간 동안의 평균 사료 섭취량과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신 초기 물과 사료 관리가 생시 체중과 상관이 있습니다.
사산의 문제는 분만 지연으로 인한 난사 문제, 분만 관리에 대한 기술 부족이 더 큰 영향이 있습니다. 분만 지연과 난산인 경우에 사산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던의 분만 지연은 태아가 너무 크거나 산자수가 많거나 노산돈에서 주로 나타나는 자궁 근육의 무력증, 비정상적인 태아의 위치, 산도 폐쇄, 혈당 저하 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특히 마지막 자돈인 경우 태아가 커서 분만 지연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큰 태아가 분만이 지연된 경우에 사산이 많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자돈을 살리는 노하우로 분만사 전용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을 권합니다. 초음파 임신 진단기는 일반적으로 섹타 프로브와 컨벡스 프로브로 나누어집니다. 산수유 양동 교육 농장에서는 임신 진단 시에는 섹타 프로브를 사용하고 분만사에서는 컨벡스 프로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컨벡스 프로브가 좀 더 선명하게 잔존 태아를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초음파 임신 진단기를 활용한 잔존 태아 확인이 중요합니다. 한 마리 이상의 자돈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사진은 잔존 태아를 보기 위해서 진단기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진단 부위는 뒷다리 앞쪽 배 삼각 부위입니다. 초음파 임신 진단기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뼈는 하얗게 보이고 물과 오줌은 검게 보이는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잔존 태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 척추뼈와 머리를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한쪽 사진은 두 마리 태아가 한 화면에 보이기도 합니다. 분만이 다 끝난 뒤에도 잔존, 태반도 초음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분만 중에 새끼는 분만하지 않으면서 새끼의 태변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태변을 보인 뒤 1시간 이상 분만이 지연되면 난산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태변이 몸에 많이 묻은 자돈의 경우에는 힘들게 산도를 나오는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런 자돈은 분만 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므로 따로 표시해 놨다가 계속 관찰이 필요로 됩니다. 이 표는 총 분만 시간 평균 1은 처음 분만부터 마지막 분만까지의 시간입니다. 총 분만 시간 평균 2는 마지막 분만 자돈을 제외한 분만 총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분만하는 자돈들의 분만 시간이 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돈들이 사산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유도분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